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강원FC 대 수원FC 경기입니다. 강원FC가 수원FC를 3대1로 이기면서 5연승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순위가 이제 그 연승 흐름 속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수원 FC가 만만한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순위도 둘이 이제 상위권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원 FC로서는 마냥 쉬운 경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원 FC가 충분히 이길 만한 어떤 그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 FC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타의 경기들에 비해서 못하지는 않았다, 못한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강원FC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유가 어떤 잘 나온 경기였고, 반면에 수원FC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조금 최근에 수원FC 축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별개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특정 장면을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강원 FC 축구가 왜 좋은지, 제가 지금 이 써놓은 것처럼 돌풍이 왜 진짜 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좀 그 설명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한번 하이라이트를 돌려보시면 이런 면이 있네라고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원FC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수원FC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원FC 돌풍이 진짜 백이다 이렇게 꼭 이게 뭔가 좀 더 높여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 시즌 언젠가 한번 강원 리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원이 축구를 진짜 강팀처럼 한다. 그때는 뭐 순위가 뭐 지금처럼 좋을 때도 아니었는데, 제가 얘네 진짜 강팀처럼 축구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번 경기에서 강원이 승리를 따내는 그 방법들이 되게 강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볼을 잡았을 때 본인들이 그거를 풀어나오는 것, 상대가 어떻게 압박하고 본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든 간에 본인들의 방식대로 풀어나오고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도성이 있을 때 축구가 아기자기하고 어느 정도도 풀어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이제 일단 강팀같이 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잘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볼 잘 돌리는데, 그걸 왜 잘 돌리냐,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방 압박을 꼭 합니다. 네, 전방 압박인데, 전방 압박을 뭐 시종일관 90분, 뭐 리버풀, 그러니까 클롭 시절에 리버풀처럼 막 90분을 누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격을 시도하다가 어떤 수비, 그러니까 볼을 빼앗겼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압박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고, 선수들의 어떤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강팀의 축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이나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렇게 공격적인 그 운영을 하는 팀들은 그 공격에 더해서 반드시 전방 압박 전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역습을 하는 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들이 그 전진하는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그 반대급부로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수비 뒷공간을. 그럼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방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전방 압박을 해야 돼서 상대의 예봉을 꺾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좀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라는 게 상대를 앞에서 상대가 여유 있게 공 돌리는데 가서 죽이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격을 펼치다 뺏겼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압박을 한다는 건데, 그 재압박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도 파생되는 찬스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하고 거기서 공 뺏겼을 때 다시 또 공격해서 상대를 깨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공격적인 축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선수들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 혹은 조직력이 매우 좋아야 되거든요. 강원이 제가 보기에는 선수단 구성이 저는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울산이나 전북처럼 매우 비싼 선수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을 잘 배치해서 이걸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강팀의 축구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선제골을 넣었을 때 경기 운영하는 방식도 되게 그 강팀 같이 해요. 그 세 번째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저께도 그 두 번째 골 넣고 세 번째 골 넣고 차이가 벌어졌는데도 공격할 때 황문기 선수가 막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이 선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도저히.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 경기를 하는 팀들도 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골이나 두 골 리드를 잡고 나면 느슨해지는 팀들이 있어요. 그쵸? 상대가 막 이제 급해가지고 튀어나오고 할 때, 어, 버티기만 하면은 승점 따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흐름 아래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강팀인데 1대 0으로 이길 때까지는 상대도 좀 기다리면서 역습해 보려고 하다가 2대 0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2대 0은 진짜 쫓아가기 힘드니까 역습으로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밀려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다가 갑자기 막 90분 이후에 막 체력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골 먹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저는 그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 안 하고 강팀의 축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강원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 해요. 수비적으로 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있을 때는 주도권 잡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지만 상대가 볼 잡고 이렇게 막 할 때는 억지로 이제 전방 압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내려서서 그 수비 조직을 쌓아요. 근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대충 뺏었을 때 걷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꼭 공을 살려서 나오려고 하고 살려서 나온 다음에 그걸 꼭 골대까지 가 상대의 그 치명타를 매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강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아기자기하게 축구를 한다고 하지만 이 팀이 사실 따지고 보면 역습할 때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날 주도권 잡고 막 상대 가둬놓고 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 7대 0으로 이기고 막 6대 0으로 이기고 막 크게 이기는 경기들 보면 두 골, 세 골까지는 본인들이 주도권 잡아서 골 넣는 게 많지만 역습에서도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게 강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그냥 박살내 놓는 거예요. 한 골 먹어도 너희 못 쫓아오잖아 라고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하면서도 역습을 노리고 있다, 공격을 노리고 있다. 이게 지금 강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반해서 순위는 경기 전까지 순위가 비슷했지만 수원FC가 강원FC에 비해서는 저는 돌풍이라고 하면 돌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돌풍의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원 리뷰 들을 때마다 전반은 버렸나 이런 리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수원 FC 같은 경우는 끈끈하고 탄탄한 축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를 잘 쌓아가고 있는 거고 전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수원 FC의 지금 구성 자체가 뭐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성기를 지난 좀 그런 노장 선수들도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어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선수층이 매우 두껍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와중에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님이 저는 비교적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수원FC가 그러면 강원FC 같이 좋은 축구 혹은 좀 강팀의 축구 그래서 앞으로 순위를 2위, 3위, 뭐 1위 우승에도 도전하고 그럴 만한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맥락으로 계속 말씀드린 팀이 이제 최근에 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 FC 정도가 이제 순위가 좋은 팀 중에서는 조금 이제 주도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게 좀 노출됐던 것 같아요. 강원 FC가 훨씬 주도적으로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수원 FC로서는 계속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강원이 또 이제 그 일리가 있게 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3실점이나 하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가 경기를 저는 그렇게 마냥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 스타일대로 그래도 준비한 걸 하려고 했던 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승우 선수랑 안데르손이라고 하는 좋은 솔로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 풀어갔던 것도 몇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괜찮았고 사실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강원이 워낙 또 잘한 면이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수원으로서는 강원의 그 강한 전방 압박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었다. 예, 그 재압박하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원 FC는 제가 봤을 때 강원 FC만큼 또 아기자기하게 또 잘하고 역동적인 팀이 사실 지금 K리그에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 강원보다는 좀 역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강원이 울산 만나면 다음에 강원이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성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FC 같은 팀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다이내믹한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강원이 굉장히 그렇게 꾸려진 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이 수원을 좀 수월하게 잡아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미리 이제 뒤에 좀 강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두 팀에 대한 총평을 드리면 강원은 강팀처럼 축구해서 순위를 올려온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순위가 좀 벌어지기도 벌어졌지만 수원FC 같은 경우는 4위, 5위 정도가 아마 본인들이 찍을 수 있는 가장 최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승에 도전하는 팀들은 대체로 주도적인 축구를 하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이지만 그러니까 3무나 그러니까 1승 1무 1패가 3무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팀들이 그 승점 경쟁에서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이 조금 더 포텐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일단 경기 그 세부적인 내용 외에 두 팀에 대한 평가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강원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얘기가 좀 드릴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바둑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구라는 게 볼 잘 돌리는 팀이 있고 못 돌리는 팀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긴 잘 돌지? 왜 여긴 볼이 안 돌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엔 전 디테일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원이 쓰는 전술이 막 되게 특별한 전술은 아니에요. 되게 많이 쓰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리뷰 드릴 때 많이 좀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인버티드 풀백을 씁니다. 황문기 선수를 데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뭐 이런 건데 오른쪽 풀백으로 주로 나오잖아요. 황문기 선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돌리고 있다가 황문기 선수가 뜬금없이 일로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쪽으로 한 칸. 그렇게 되면서 누리는 효과는 여기는 윙포워드가 황문기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볼 전개가 이렇게 됐는데 황문기 선수가 볼을 일루 받으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10번 선수가.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볼이 투입돼 버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비를 처음에 잡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쪽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건 차단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잡으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한두 번 반복하면 이 선수가 이제 바깥쪽을 신경 쓰겠죠. 그럴 때 이 선수가 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일로 들어와서 받으면 사실 여기 볼 투입돼 가지고 돌아서 이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 쪽에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숫자를 하나 늘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일로 당겨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본인 마크맨이라고 생각하니까 풀백을 막는 건 윙포워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여기 있는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패스킬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선수가 이 풀백을 끌어당기면서 여기서 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볼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안쪽에 제가 봤을 때 어저께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참 강원이 기본을 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런 전술적인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쓰는 거는 황문기 선수 움직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외에 되게 후방 빌드업 과정이나 측면에서 볼 풀어나올 때를 보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제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5등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5등분 다 아시죠? 요즘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5등분 한 다음에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몇 명씩 배치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이 위치를 점해서 이렇게 전진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에 겹쳐 있으면 이 공간을 둘이 쓰게 되니까 길이 겹쳐 있으니까 이게 안 좋고 그럴 땐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면서 이 선수를 당겨주고 뭐 여기가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강원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돼요. 나눠 쓰는 게. 그래서 강원의 최근 공격 전개를 보시면은 일로 들어가면요. 꼭 이 한 칸 안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측면으로 나오거든 혹은 이게 중앙으로 연결돼서 다시 측면으로 나가든 이게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원의 전개를 잘 보시면 첫 패스가 측면 쪽으로 뭔가 깊은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앙으로 들어가요. 중앙으로 들어갔다 다시 측면으로 나가요. 그랬다 다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득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혹은 여기서 미드필더한테 투입할 수도 있겠죠. 미드필더한테 투입하면 여기서 압박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뒤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측면으로 가요. 측면으로 간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측면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다시 중앙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문기 선수 움직임하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측면하고 중앙하고 측면 이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있을 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가 중요해지는데, 이 측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시선이 이 선수들도 측면 쪽으로 많이 향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선수도 본인이 윙포워드니까 측면 쪽을 이제 보려고 할 거예요. 그때 황봉인 선수가 예를 들면 일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럼 중앙으로 들어가요. 볼이. 그러면 이 선수는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중앙 쪽은 항상 위협적인 패스가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수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앙 쪽으로 수그립니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쪽 측면을 다른 선수가 또 쓰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럴 때 이상원이 일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측면을 다시 쓰고 그 다음에는 야구가 일로 들어가면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측면에 한번 나가니까 일로 몰렸다가 4번이 공을 받으니까 중앙으로 시선이 쏠렸다가 다시 측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오게 되면 결국 수비수들이 자기 마크맨이 누군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도 득점 장면 같은 거 잘 보시면 제가 그 득점 장면 중에 제일 전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세 번째 골 득점 장면 있잖아요. 양민혁 선수 득점한 거. 그게 저는 되게 이제 강원의 어떤 득점을, 아니 최근 경기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래서 첫 패스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은 그 시작은 송준석 선수 패스였어요. 그 송준석 패스 들어가기 전 장면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후방에서 강원 선수들이 볼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송준석 선수 위치가 되게 잘 잡았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최근에도 볼이 잘 안 도는 팀들 보면은 풀백들 위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강원이 최근에는 이런 빌드업이 좋아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송준석 선수가 제 기억에는 처음에 볼 받을 때는 여기는 윙포워드보다 이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선수도 시선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은근슬쩍 위치를 살짝 이런 위치로 잡습니다. 이게 어떤 위치냐면 이 선수가 쫓아오지 못하는 위치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이 이렇게 나갈 때 이 선수가 이걸 쫓아오려고 해도 너무 멀어지고 이 선수가 앞쪽을 보고 시선을 열 수 있는 위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생각 없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그냥 위치를 여기다 잡았으면 아무리 시선을 뺏겼어도 볼이 이렇게 들어가면 치고 올라올 때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를 조금만 요 위에다가 잡아놓으면 이때는 못 막아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를. 그죠? 요런 위치를 빌드업을 하면서 잡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딱 패스 들어갔을 때 측면 쪽에 좋은 패스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측면이죠, 한번 측면. 그 다음에 여기 미드필더 이제 나왔던 게 어제 김대우 선수하고 김강국 선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은 가까이 있는 선수니까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여기서 누가 중앙에서 공을 잡냐면 이상원이 딱 공을 잡습니다. 여기서 먼 쪽에 잡았죠. 여기서 딱 보여준 거예요. 나 패스 받을 수 있어. 딱 하고. 그러니까 측면 쪽에 볼이 나가 있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대체 여기 투미들이 여기 있으니까 중앙 쪽을 미드필더를 견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투톱 같이 움직이고 있던 이상원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딱 중앙 쪽에서 나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를 송준석이 강하게 딱 찔러가면서 딱 볼 앞에 잡았을 때 그때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측면에서 시작했다가 중앙 들어왔죠. 그때 이 선수들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를 뛰어 들어가요. 여기를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뛰어 들어가니까 이 수비수들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딱 이상원이 공 잡았을 때 중앙 좁혀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싶을 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있는 선수 템포가 좋고 볼이 없는 선수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측면 갔다가 중앙 갔다가 다시 측면으로 간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그 채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칸 안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하프 스페이스라고도 불리는. 요 위치에서 지금 양민혁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찬스가 나버린 거죠. 세 번째 골 득점 나왔던 거. 그래서 첫 번째 골 득점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했다가, 아닌가? 잠깐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인수 선수 득점 난 장면인데 그것도 이상원 선수 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물론 전방 압박해가서 뺏은 건데 그때도 중앙에서 딱 공 뺏어가지고 이상원 선수가 꼭 공을 딱 잡아놓으니까 그때 바로 측면에 있던 유인수랑 양민혁 같은 선수들이 막 뛰어가거든요, 측면에.
그리고 황문기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 날려먹었던 장면도 보시면 중앙 쪽에 딱 있을 때 측면에서 올라가는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면서 앞에 막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강원의 경기를 보면 속도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측면에서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빌드업 시작하거나 뭐 중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 게 중앙에 투입했다가 투입하는 이유도 결국엔 측면을 넓게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투입할 때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여기 투입할 때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중앙 쪽에서 본인이 볼을 잡아가지고 뒤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투입하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거는 이 선수들을 가운데로 모아놓는 겁니다. 네, 자기네들이 공 잡으면 너 위협적이잖아 조심해 하면서 투입하면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뭐 이게 이 선수의 투입하는 게 일로 나갈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 투입했다가 받은 거를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럼 측면에서 공을 한번 잡으니까 이 선수들이 뒤늦게 해서 벌어지게 되면 이쪽 중앙 쪽에서 다시 공을 잡습니다. 뭐 여기가 잡을 수도 있고 8번이 잡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럴 때는 또 이 선수가 이렇게 뭐 윙포워드가 안쪽에 좁혀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앙 쪽에다가 한번 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뭐 여기다 연결해 놓고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시선을 어떻게 빼앗을 것이냐, 상대가 어떻게 까다롭게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기들 무조건 보시면은 딱 그 강호는 정해져 있어요. 중앙에서 누군가가 볼을 딱 잡았을 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딱 올라가면서 거기서 반응을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오늘 이번 그 제 리뷰 한번 보시고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중앙 쪽에 딱 볼이 투입되는 순간 측면에 있는 선수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강원은 사실 이런 축구가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축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되게 기본에 충실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빌드업 할 때는 측면을 넓게 써서 상대를 좌우로 찢어놓고 중앙에 볼 투입을 잘해야 된다. 볼 투입해가지고 결국에 들어오면 상대가 모이게 되면 그때는 다시 측면을 넓게 쓰고 그 결국에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선수단 구성이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걸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조직적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두 번째로 강팀 축구한다 그러면서 전방 압박 굉장히 잘한다, 제압박 잘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하나 잘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젊은 선수들이 많은 거죠. 결국에 뭐 양민혁이라던가 최근에 송준석이나 이런 어린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 외에도 김대우라든지 뭐 그 김강국, 김희석 뭐 이런 선수들, 황문기 이런 선수들이 다 아직은 막 30대 접어든 베테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름값이 높은 베테랑이라 하기보다는 부지런히 뛸 수 있고 굉장히 성실하고 강하게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사실 야구는 제 생각에 작년에 가브리엘한테 좀 밀렸던 감이 있는데 최근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상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젊고 팔팔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색깔을 딱 짜낸 거죠. 그래서 이 팀을 보면은 뭔가 막 어마무시한 기술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공간으로 계속 달리고 어떻게 보면 럭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앞으로 가는 힘이 좋은 팀, 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거기서 많은 찬스들이 나오고 끊어내면 또 측면이 반응해요. 중앙에서 촘촘하게 수비 쌓고 있으니까 딱 끊어내면 측면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팀이 젊은 팀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또 역습하는 그 체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원은 참 팀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정환 감독님이 울산에 있을 때는 조금 수비적인 면에 강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공격은 좀 답답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은 정경호 코치님이 워낙 이런 볼 돌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전술적인 또 식견이 또 탁월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어떤 섞인 게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요소들이 서로의 장점들이 섞이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볼만합니다. 진짜 강원이 볼만하고 이 팀을 좀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광주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시즌은 강원이 또 돌풍의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강원을 담당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제가 좋은 기사들 쓴 게 꽤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김병수 감독님 인터뷰도 있었고, 예전에 그 강원 팬분께서 심판 차를 막아 세웠던 것도 제가 현장에서 썼던 적도 있고, 이영표 대표이사님 인터뷰 대표이사 시절에 그 인터뷰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사실 강원에. 그래서 저도 애정이 있는 편인데, 사실 뭐 강원 좋아하진 않죠.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천 승격을 막았던 팀이라서 예전에는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정이 붙더라고요. 제가 춘천도 자주 가고 했어가지고 춘천 그 셔틀버스 타고 막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명수 감독님 때도 관중들이 많이 늘었지만, 어제 뭐 거의 만원 관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1만 명 들었다고 했는데, 저 출장 다닐 때 3,500명이었거든요. 보통 많으면 3,000명, 4,000명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다. 괜히 그냥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경기장 있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서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팬들이 이제 강릉에 가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축구라는 게 저는 결국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 FC가 가지고 있는 그 도민구단으로서의 정체성, 특히나 이제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도를 지나가서 영동과 영서, 뭐 춘천과 원주의 어떤 라이벌리가 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도민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재밌는 축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참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멋진 경기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 팬분들께 올해 축구 재밌게 즐기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이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불안한 점은 젊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팀이니까 흐름을 탈 때는 매우 매우 잘 탑니다. 그럴 때는 뭐 말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났을 때는 본인들이 이 흐름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은 있죠. 그거를 잘 넘어가야지 더 좋은 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있지만, 어찌됐든 강원은 이번 시즌 가장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 중에 하나다, 그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경기 또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